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고 또 다시 회복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고전에 나오는 구절, 이제 두 구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용지즉행과 사지즉장, 이 이제 두 문장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고전 그러면 꼭 우리는 그 철학 서적만 고전이라고 생각을, 노노라든지, 이거 노노에 있는 얘기거든요. 노노라든지 무슨 이런 거, 플라톤의 뭐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만, 이제 칸트의 이런 것만 고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철학적인 작품만 우리가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고전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한 게 다 고전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좋아하고 힘을 얻었던 철학적인 서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문학 작품도 들어가겠죠. 문학 작품.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부분도 고전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미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음악도 고전 음악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악이라, 이 모든 예술을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상고주의란 말이죠. 상고주의. 상고, 그러니까 상이란 말은 숭상한다, 높이고 존중한다 이런 말이죠. 옛 것을 높이고 옛 것을 좋아하고 옛 것을 존중하는 자세를 상고주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살았던 우리의 많은 선배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깨닫고 조금씩 시행착오하면서 깨닫고 배웠던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나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항상 옛 것을 소중하게, 옛 것을 잘 받드는 걸 우리가 그걸 소위 보수주의라 이렇게. 보수주의가, 보수라고 하는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보수라는 말이.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보수라기보다는 옛 것을 좋아하면서도 바꿀 줄을 모르고 변화될 줄을 모르는 거, 소위 수구라고 하죠. 수구. 그러니까 옛 것을 지키는 것만 관심을 갖지,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자님이 얘기한 온고지신, 벌써 2500년 전에 공자님은 온고이지신이라, 옛 것을 잘 이렇게 배우고 다듬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거 배울 줄을 모르고 하던 거에 얽매여가지고 그 하던 것이 자기의 그냥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구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그런 보수라고 하는 게 수구지, 보수라는 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옛 것을 숭상하고 옛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옛 것에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가야 할 그런 중요한 자세죠. 그러면서도 자꾸 새 것을 더 배우고 새 것을 또 익혀서 옛 것과 조화를 이뤄서 자꾸 더 나은 쪽으로 이제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과제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보수 중에 이런 공부하는 보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보수. 이거 이제 이상돈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무슨 그분의 그 사상을 쓴 책이 아니에요. 최근에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 많이 읽는 중요한 책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분이 요약을 해가지고 이 책 안에 넣었어요. 아주 쉬워요. 책 쓰기 참 쉬워요. 책 이제 한 20권 정도 이렇게 쫙 읽으면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책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공부하느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얘기는 못 해봤지만, 적어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구적 자세로 배울 줄 모르고 공부할 줄 모르면 정말 그게 만인의 지탄을 받는 수구적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보수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책들을 쭉 요약해 놓은 게
공부하는 모습인데,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도 항상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숭고주의라 옛것을 숭상하고 존중하는 것은 게 중요한 일이다. 우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전의 특징은 뭡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정말 수천 번 읽어도 좋은 게 고전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달라요.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 뭐 초등학교 때는 이게 요약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그림 넣어가지고 해주잖아요. 그런 거 읽을 때도 좋았고, 또 뭐 중고등학생 때 읽어도 좋고, 또 대학생 때 읽으면 좋고, 또 어른이 돼서도 또 40, 60, 70이 돼서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고전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보면 주변에 보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이나 무슨 뭐 중요한 일들 하던 분들이 사업에 망해서 쫓겨다닌다든지, 아니면 정치 어떤 시대의 조류를 잘못 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전을 읽잖아요. 고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왜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전을 읽을까요? 마음을 다듬고 또 옛소년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 고전 안에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큰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는 일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전을 또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아마 이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불행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한 어려움은 정말 희한한 고통이야. 정말 너 안 당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런 자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전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몇천 년 전부터 똑같은 고통,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비슷한 고통을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현들이 이미 겪고 왔었던 거거든요. 단지 그때는 스마트폰을 안 쓰고 뭐 지금처럼 이게 기술 이런 걸 잘 몰랐을 뿐이지,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모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삶에 돌아가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삶에 상처 얻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상세한 것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고전 안에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 때,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이겨내고 했던 이야기들이 고전 안에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시기에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많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한 가지만 생각하면 사실 큰 고통을 덜 수 있어요.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에도 나랑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저기 히말라야 밑동네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유럽의 런던에 있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아주 몇천 년 전에 어느 누군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우리가 힘들 때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나만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alienated, 소외된 고립감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alienated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alienated인가? 우리 alien 할 때 그런 거죠. alienated. 나만 고립돼 가지고 나만 소외돼서 나만 이런 일을 당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옛부터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어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내가 당하는 것과 비슷한 고통들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내가 나의 어려움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약간 그래도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을 공부하면서 고전을 통해서 내가 고전을 통해서 정답을 이건 아니죠. 정답은 누가 합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정답을 찾고, 무속인도 똑똑한 무속인은 정답을 주려고 하지 않죠. 똑똑한 무속인은 얘기할수록 저렇게 선문답으로 이렇게 넓게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나요?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이런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정답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답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입이죠. 고전에는 정답은 없죠. 그러나 고전을 읽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식의 사색으로 견뎌냈다고 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또 나도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공감해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만 해도 큰 고통의 큰 정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고통을 무슨 피부병, 관절병, 대머리, 이 동아리 있잖아요, 카페. 거기 가서 얘기해 보세요.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도 조금 덜 힘들게 되죠.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고통을 겪어내면서 우리가 견뎌내려고 그러고 넘어서려고 그러고 또 다시 일어서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전에서는 그런 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우리의 인생 선배들이 비슷한 어려움들을 이미 혹은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 사실은 더 큰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고전을 통해 그분들의 그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모습, 그런 정신 자세, 그런 삶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고전의 많은 매력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잘 될 때보다는 안 될 때 어떻게 마음을 먹고 안 될 때 어떻게 견뎌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려고 하는 문장은 이건 이제 논어에 나온 순리편이라고 이제 논어에 나오는 건데 용지즉행, 사지즉장. 맹자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논어의 것만 제가 소개를 해보겠어요. 우리 잘 알죠? 사용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사용될 땐 좋은 것이죠. 남들에게 내가 기여하고 이 사회에서 내가 중요한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할 때 사용될 때는 용지즉행, 즉각즉각 그거 내가 뜻하든 거 원하는 거 해야 될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그 일을 자꾸 행해서 더 많은 일들을,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지즉장에, 사라는 말은 이제 이게 우리 어디 거한다, 어디 집에 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머문다 하는 말은 밖에 나가 쓰이지 못하는 것이죠.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쓰이지 못할 때는 즉장, 이게 저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뭘 저장합니까? 쓰일 때는 계속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걸 행하고 실천을 하고, 쓰이지 못할 때는 저장해라. 현대에도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저장해라. 자꾸 배우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저장해라. 언젠가 쓰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저장하라.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쪽으로 노력을 해라. 안 될 때 우리가 착 깔려가지고 인생 한탄하고 정말 사람이나 욕하고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투사라는 말 했었죠.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그랬죠. 투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될 때는 자꾸 내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해서 자꾸 내 내면에 저장하자, 그런 얘기를 공자가 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겠습니다. 공자의 그 논어에는 공자가 잘 안 됐던 때의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자가 잘 됐었다면 논어는 탄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공자도 초창기엔 약간 벼슬을 했지만 그거를 이른 다음은 그 제자들 데리고 한 50줄 돼가지고는 그 춘추전국 시대는 수많은 나라, 국경이 없을 때예요. 민족이나 국경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런 나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가도
딱 봐 인터뷰해가지고 좋으면은 재상으로 써주고 정성으로 써주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막 여러 나라를 다니고 그 왕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왕들이 인터뷰해 보니까 별로 쓸만치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거 춘추 시대, 전국 시대 가면 완전 전쟁망하고, 춘추 시대 또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이제 부국강병이라 나라가 이제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이런 모략이 좋아야 되는데, 공자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건 뭐 인으로 뭐 사람을 대된다.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 안에 나라를 이끌어가고 뭐 나라를 확 그냥 땡기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제 가는 데마다 인터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안 되는 가운데 그 안 되는 걸 자기가 잘 소화하고 이겨내면서 그 생각을 잘 다듬은 것이 사실은 물론 공자가 쓴 건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 다듬었겠지만 공자의 그 귀한 말들이 잘 되는 상황에서라면 그렇게 주옥 같은 말들이 나오지 못했을 걸로 봅니다. 어려운 여건들을 공자도 이렇게 견뎌내면서 사용하지 못한 용, 거의 쓰이지 못하는 공자는 사실은 쓰이지 못하면서 평생 공부하고 계속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수행하는데 시간을 보낸 사람이 공자예요. 내가 비록 용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공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자 얘기는 초현실적인 얘기니까 현실에 있는 왕들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를 사용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쓰일 때는, 잘 나갈 때는 자꾸 행하고, 나가지 못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그때에는 원망하지 말고 계속 배우고 정진해서 내 내면에 저장하라. 정말로 옛날 말하고 지금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자의 말은 정말로 그 말을 우리의 지금의 어려움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때를 얻으면 때를 얻으면 관리가 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또 선생님이 되든 또 어떤 사업가가 되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 다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관직을 잃거나 또 옛날로 얘기하면 관직을 잃어서 귀향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배지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낙향, 이제 고향으로 그냥 돌아오면, 그럼 우리 정약용 같은 사람도 양평 사람이 저기 해남 뭐 이런 데로 유배를 갔잖아요. 강진. 그러면은 그 먼 데 가서 유배 생활 한 18년인가 하면서 거기서도 아이들 서당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끊임없이 이게 공부하고, 또 주변에 부탁해 책 사와가지고 최신 학문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또 그 공부한 걸 그대로 또 새로운 주제로 만들어 자기가 책을 쓰고, 이런 생활을 벌써 정약용도 얼마나 긴 세월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옛날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우리 퇴계 이황도 옛날에는 뭐 군수 같은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단양 군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 업무를 하면은 장을 못 하죠.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걸 이제 끝내고 이제 일부러 끝냈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더 이상 못 했겠지. 다 그렇죠. 그 자기 고향 쪽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거기서 서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오히려 오랫동안 남는 일을 하게 되죠. 이거 사용될 때는 그 당시에 필요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장으로 나갈 때는 오랫동안 남는 평생의 자산을, 아니면 대대로 물려받을 시대를 타지 않는 중요한 자산들을 내가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어쨌든 여건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면 연구하지 못하고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때를 잘못 만나서 용이 좀 덜 되는 바람에 정약용처럼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약용이 잘 되고 이런 정치 수완이 좋아가지고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해서 영의정도 여러 번 하고 한 몇십 년 정치만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약용의 그 목민심서를 비롯한 그 많은 책들은 이 땅에 나오기가 힘들었겠죠. 바로 어느 것이 좋다라기보다는
사용될 때는 사용되는 만큼의 거기에 맞는 일을 하고 또 사용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맞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조상들 고전에서 언급하던 우리 귀한 선현들의 삶의 태도다. 이제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지즉장이죠. 용지즉행보다는 우리가 현재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치면 사지즉장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다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 강좌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먼저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잘 다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건강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건강을 챙겨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몸이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뭐 어렵다고 해서 그냥 술을 먹는다든지 어렵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확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방치시킨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몸의 건강을 챙기고 꼼꼼하게 내 몸을 돌아보고 시간표를 내서 내 몸과 내 삶과 내 시간을 관리하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몸, 내 체력, 내 정신력을 오히려 다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어려울수록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역설적으로 어려울수록 내가 더 배우고 새롭게 깨닫는 것이 많아서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100%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어요. 어려울 때 잘 저장해 놓으면 이것은 언젠가는 아름답게 세상에서 쓰여지게 될 것이다. 때로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사용될 것이다. 잘 돼서 사용되는 것은 당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어려운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다듬고 저장해서 소중한 것들을 남겨놓는 사람은 정말로 의외의 좋은 것들을 많이 더 할 수 있고 또 세대를 뛰어넘는 좋은 일도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 저장한다는 게 뭐 새로운 업그레이드해서 배우고 뭐 이런 것만 내가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가 체험했던 고통 있죠. 내가 경험했던 거, 나의 경험. 사실 이것도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던 나의 어려움도 내가 지금 그거를 겪어낼 때는 힘들지만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것을 견뎌냈던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도 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도 소중한 자산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지즉장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대인은 벌써 기원전 BC 한 5세기 뭐 벌써 BC 한 6세기 이때부터 벌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우리 지금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다 멸망하고, 이제 이 바벨론이 다 멸망을 시키고, 대부분의 민간인들만 남겨놓고, 왕족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지식인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당시에는 세계 최고 발전된 최고 문화의 최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뉴욕이나 뭐 이런 런던이나 파리 같은 그 최고의 세계적 도시인 거예요. 바벨론이 여기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 나라의 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70년이면은 적어도 2세대 이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체성 다 잊어버리고 뭐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 이 BC 한 5, 6세기면 뭡니까? 우리 동양으로 얘기하면은 춘추 전국 시대죠. 제자 백가 시대라고도 하죠. 사상적으로는 제자 백가 시대. 동양으로 얘기하면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근데
이런 그 적지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저런 최고 도시에 가서, 우리는 시골에서 온 어느 낯선 섬, 시골, 오지에서 온 사람들이 끌려가 보니까 이쪽은 얼마나 문화가 발전했겠어요. 그 대형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이 바벨론 시대의 그 유적들이 그냥 다 뜯어와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에 다 남의 나라 가서 다 뜯어온 거야. 그냥 막 석상 같은 거 막 이런 어마어마한 걸 다 뜯어왔어. 그런 그 상을 보면 정말로 웅장합니다. 고대 유럽의 그리스 로마의 문명보다 한 칸 더 앞선 문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원조적이죠. 그리고 이쪽 문명이 이제 나중에 그 유럽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조예요, 원조. 이런 최고의 이제 문화의 그 바벨론 도시에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눅도 늘고 죽고는 빼앗겼지, 포로 생활을 하지. 그 어려운 그 기간을 보내는데 이게 사지 직장이죠. 사지 직장. 바로 이 유대인의 그 실력이 사지 직장에서 나타나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소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를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그 낯선 도로에, 낯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집필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성서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전으로. 우리 나중에도 뭐 그런 그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구전이란 말은 oral trad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자 시대 이전에는 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암송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암송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래요. 평생 암송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암송이 아니고 인도의 뭐 리그베다라니 베다 문화 같은 베다 이렇게 문서 같은 거, 문명 같은 것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평생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땅에서 그 어려운 포로 생활하면서 암송하던 내용들을 집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쓴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것을 히브리 성서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들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의 그 문서가 된 거죠. 이것은 그들의 정신과 문화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지즉장의 마음으로 쓴 겁니다. 사지즉장 누가 얘기했습니까?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시대가 어때요? BC 5세기 비슷하죠. 공자 시대와 이 유대인들이 바로 히브리 성서를 쓴 시대가 비슷합니다. 바로 이것을 그 추계 시대라, 그렇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추계 시대다. 바로 칼 야스퍼스가 그의 책에서 강조했던 추계 시대, 가장 중요한 시기. 이 시대가 가장 인류 역사상 동양, 서양, 인도 그 막론하고 가장 그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성장하던 시대가 추계 시대인데, 공자는 사지 직장을 얘기했고 유대인들도 비슷한 시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말로만 전해져 오던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 구약 성서 그러면 꼭 종교 경전으로만 생각하죠. 이 안에는 그들의 생활, 그들의 역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하나하나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금만 더 나중에 이제 제가 이 강좌 다시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혹은 히브리 성서라고 하는데 이게 더 맞습니다. 히브리 성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회고와 전망이에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고와 전망.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우리 회고는 뭡니까? 지나간 동안을 돌아보는 리트로스펙트죠. 스펙트란 말은 보다 말입니다. 리트로라는 말은 리버스, 리트로, 다 거꾸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걸 거꾸로 본다. 아니, 회고. 전망은 뭡니까? 프로스펙트죠. 프로라는 말은 뭐 앞으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첫째 회고는 뭡니까? 자기들 그 조상이 한 1000여 년 정도의 그 자기들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뭐 사마천으로 얘기하면 사마천은
사마천이 쓴 역사는 뭐 한 2000년도 더 되니까 사마천의 사기가 더 범위가 넓죠. 이 구약 성경의 이 사람들의 역사는 약 한 1000년 정도,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물론 그들의 성경은 이제 아주 태초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이제 한 1000년 정도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래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다 여기 얘기합니다. 좋았던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빴던 거, 못했던 거, 부족했던 것도 얘기하고 잘했던 것도 얘기하고. 이게 회고예요. 회고만 하면은 항상 그거는 반쪽이죠. 전망이 들어갑니다. 전망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현재의 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이 앞으로 갖고 가야 될 생각, 이 전망이죠. 그렇지만 회고 없이는 전망이 안 나오죠. 반드시 회고하면서 전망이 나와야 되지, 어느 날 뚝딱 전망만 나오면 그거는 반쪽알입니다. 제대로 된 회고를 하면서 그리고 전망을 해야 나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낯선 나라에서 70년을 지내면서 그 시간에 1000년의 자기들의 조상의 역사를 쫙 돌이켜보면서 그들이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또 한 가지 뭡니까? 잘했던 못했던 나의 정체성이 생기죠. 여러분, 정체성은 어디서 생깁니까? 나의 조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물론 나부터 만들 수도 있어요. 저 로버트 할리 씨처럼 한국에서 나는 무슨 씨다 그래가지고 그 신의 손, 뭐 그 저 골키파 있죠? 자기가 신씨잖아요. 종씨잖아요. 뭐 내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나의 그 원조가 어디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 조상들이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쭉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포로 생활 속에서 감옥 생활은 아니지만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자면 감옥에서 몇십 년 형을 받은 사람이 형기가 끝나면 밖에 나가서 뭐를 할까를 전망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전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너 이제 몇십 년 살아야 되는데 그 형기 끝나고 나가면 노인이야, 그냥 양노인이다, 죽어야 되는데 무슨 전망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뜻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스피노자 이야기했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 오늘 사과나무를 심게. 스피노자가 누굽니까?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나의 삶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 프로스펙트를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 프로스펙트가 없으면 지금 나는 죽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지즉장의 마음으로 어려울 때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우고 있었던, 말로만 얘기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이제 살아있는 그 구체적인 것으로 남겨두고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를 전망하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기록한 히브리 성서가 자기들의 후손들의 정체성의 요소요, 그들의 힘이 되는 것이요,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물론 종교적인 경전으로 쓰이지만 이거는 그 일부의 현상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히브리 성서가 그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정체성과 앞으로 가야 할 전망에 그러한 방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는 제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그 강의했었죠. Who am I? 나는 누구일까? 이런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선조들은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죠? 우리들의 삶의 그동안의 모습. 그러니까 회고와 전망이 같이 나오겠죠? 장점, 단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망,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 사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내용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모든 미래지향적 삶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이후에 자기들의 민족의 그런 그 독립된 나라를 구상을 이제 여러분 자기들은 그걸 전망을 했겠지만은 자기들의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잠깐 한 100여 년간 마카비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중요하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대부분의 시간은 지금까지 이때부터 뭡니까?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물론 1945년인가 8년인가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서방의 나라들의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겼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다이아스포라라고도 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항상 전 세계 어디든지 유대인이 안 사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인들도 그렇지만 전 세계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2500년을 유대인들이 항상 자기 나라 없이 살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국적이 다양합니다. 미국인인데 유대인, 영국인인데 유대인, 독일인인데 유대인, 폴란드인데 유대인, 이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 스페인 사람인데 유대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들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다이아스포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 분만 유대인이라도 그 애는 유대인 쪽으로 갑니다. 워낙 유대인 정체성이 강하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아버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은 안 그래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쪽으로 아이들이 더 그쪽 정체성을 이어받아 성장합니다. 물론 두 개 다 살리는 것도 좋겠지만 하여튼 그쪽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히브리 성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명절 때, 행사를 할 때마다 이 성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회고와 전망, 자기들 나름대로 다 회고와 전망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회고와 전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 항상 이 히브리 성서를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 때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들의 그 정신력이 강해진, 그러니까 미국인이든 독일인이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딱 하나 돼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의 금융과 경제는 다 유대인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소로스라든지 빌 게이츠라 다 노벨상 다 그 유대인들이 엄청 많죠. 정신적인 철학자들 다 유대인들이, 프로이트, 막스 다 유대인들이 많죠. 정치인들도 옛날에 미국의 국무장관들은 키신저라든지 올브라이트 유대인들 출신이 많죠. 문화, 이거는 말할 것, 세계 문화는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할리우드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죠. 또 팝, 대중문화 다 유대인. 우리가 좋아하는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더스틴 호프만이라든지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라든지 음악에는 폴 사이먼이라든지 밥 딜란이라든지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냥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 나옵니까? 25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이아스포라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히브리 성서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그 문헌을 가지고 늘 힘을, 정체성을 잡고 회고하고 현재의 나를 점검하고 다시 전망하고 그 힘이 그들을 오늘까지 앞서 있는 인종으로, 앞서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게 된 것이죠.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아주 오지에서 약소한 민족이 세계 최고의 도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성서. 바로 그것이 뭡니까? 사지, 즉 장이다. 공자랑 같은 시기에 이 구약 성경을 쓴 것입니다.
공자가 했는 말을 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공자의 생각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사지 즉장 포로 생활의 어두움 속에서 그들의 구약 성서를 완성하게 된 것이죠. 정말 얼마나 이들의 그 유산이 큰가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세계를 잡는 데만 씁니까? 이 히브리 성서 안에 보면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또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고, 그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이런 거는 기본 삶에 익숙하게 이제 배어 있어요. 그런 삶으로 남들보다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히브리 성서를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자가 얘기했던 용지즉행과 사지즉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잘 될 때, 쓰일 때는 그것을 행하고 열심히 사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가 어려워서 정체되어야 할 때, 또 넘어져 있어야 될 때, 힘들어야 할 때, 또 다시 일어서야 할 때, 그때는 사지즉장의 마음으로 어려울수록 내가 더 많은 것을 업데이트하자, 업그레이드하자. 그리고 더 많은 걸 배워서 언젠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 이전에 미처 배우지 못했던 거를 이제 깨닫자.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발걸음도 이것도 잘 견뎌내면 언젠가는 이것도 좋은 저장거리가 중에 하나가 되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 또 이렇게 얘기하자면 리빌딩이 되겠죠? 다시 나를 세우는 리빌딩의 시간으로 나의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어렵지만 견뎌내고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